이성민의 밤의 유튜브 쇼. 쉬는 날 도서관에 갔다 눈에 익은 작가 이름의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비비안 마이어란 작가가 있었다는 건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동네 도서관에서 그의 책을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책이 너무 깨끗한 걸 보고 제가 처음으로 빌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토그래퍼였습니다. 항상 큰 카메라를 목에 메고 평생 사진을 거리 위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평생 사진을 찍어온 자신의 사진을 세상에 내보이지도 않은 채 세상을 떠났고 월세를 내지 못했던 그녀의 5개의 창고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380에 창고 안에 소장되어 있던 15만 장의 그녀의 필름을 전부 구매합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마추어 역사가이기도 했는데 시카고의 포티지 파크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었고 그녀의 사진이 그가 책을 쓰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그 사진들을 인화하고 사진들을 분류하면서 그 사진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베이에 100여 장의 사진을 팔려고 올렸는데 한 조명한 예술가이자 비평가가 그에게 그 사진들을 일단 팔지 말고 그 작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으나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나중에 페이스북에 비비안 사진을 올리고 이 사진들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자 폭발적인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고 1년 후 마이어의 첫 전시회가 덴마크에서 끊임없이 열렸습니다. 생전에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햇살에 있는 밖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해 그 평생 보모로 일을 하면서 항상 카메라를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별히 사진을 배우진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실로 많은 양의 거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상시 그녀는 항상 롤라의 프렉스란 카메라를 들고 다녔는데 중형이었던 이 카메라의 뷰파인더는 피사체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는 방식이었는데 특이한 건 사진의 사이즈가 6×6cm로 정사각형입니다. 지금 사진 사이즈와 비교해보니 좀 귀엽기도 하고 새롭네요. 그녀는 결코 여러 장의 사진을 한 곳에서 찍지 않았고 오직 한 장만 찍었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도 그런 분량의 사진을 찍기 쉽지 않은데 그 당시 가격이 비싼 필름으로 한 장 한 장 15만 장을 찍다니 그것도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무명 작가로서 돈벌이도 안 되는 사진을 지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녀의 동기부여였는지는 지금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에도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고 사람들이 사진 속에 등장한 사진 속 그녀 모습만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사실 그녀도 그녀의 사진들을 세상에 알리려고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현실화되진 못했습니다. 주정권 때 자신의 사진을 세상에 알리려고 그렇게 발버둥까지 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소셜미디어가 없던 그 당시에 사진을 세상에 공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듯 합니다. 사진 속에 찍힌 거리 위의 모습들은 어쩌면 그 당시에는 평범한 일상들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현재에는 이미 사라져버린 희귀한 장면들입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한 작가가 평생을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사진들이 평범하단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녀의 사진을 보면 그녀의 거침없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리 사진을 찍는다는 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950년대 여자가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더욱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담했습니다. 때론 잠자는 청년의 차 안으로 카메라를 넣어 찍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성의 못마땅한 표정도 여과 없이 찍혀 있습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자들의 모습도 몰래 찍은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찍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사진은 어떠한 작가의 설명이나 보는 이의 이해력이 필요 없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현대 사진에는 고성능 카메라 후보정 등 많은 기술이 응용되고 그 결과물 안에서 사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 그녀의 사진은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상이 되는 쉼 같은 작품들이라 저같이 사진이 문외한 사람도 굳이 특별한 식견이 없어도 좋다고 느끼나 봅니다. 이렇듯 담신함 속에서 피사체의 특징을 정확히 빨리 읽어낼 수 있던 능력은 그녀의 고성능 카메라가 아니라 그녀의 시선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묻힐 뻔했던 한 무명 작가의 사진들을 보면서 숨은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신비함과 동시에 한평생 동안 한 분야에 집착해온 그녀의 작가 정신의 숙연함마저 느낍니다. 15만 장이란 엄청난 사진을 찍어놓고도 대부분 인화도 안 한 필름만 보관 후 경매에 붙여지고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난 후에서야 한 청년에 의해 우연히 세상에 밝혀지는데 밝혀진 도구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성격은 다소 독특했는데 어떨 땐 상냥하고 젠틀하고 지적이다가도 어떨 땐 투명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면 당신이 내 이름을 왜 알려고 하느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가까이 대하기 어려운 상대였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나무에 올라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지나던 한 청년이 위험해 보였는지 다가와 도와주려 하자 그를 향해 주먹을 날려 그 청년이 소송을 하겠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어는 이렇듯 지나치게 남성을 경계했고 가까이 오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녀와의 인간관계는 다소 괴팍하고 어려웠지만 한편으론 매력적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합니다. 말년에는 노숙자였을 것으로 사람들은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모아둔 그녀의 수집품들이 경매로 넘어갔고 이웃들은 그녀가 가끔 음식을 찾아 거리에서 뒤척이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누군가 음식을 권하면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이의 사진 작품은 작가의 뒷이야기가 더해져 더 유명세를 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사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작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작품의 가치가 있으니 작가의 이야기도 사진의 가치를 더하는 거겠죠. 많은 비평가들은 말합니다. 마이어가 자신의 사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을 안다면 그녀도 좋아했겠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까지 밝혀지는 것은 아마도 싫어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녀의 뒷이야기까지 다 밝히는 게 고인에 대한 예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녀에 대해 알아가면서 숙연함과 동시에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걸 느낍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제가 유튜브를 한다며 묻지도 않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해가며 자꾸만 세상에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날 좀 봐달라고 외치는 제 모습이 그녀의 진중했던 삶과 비교하면 절 부끄럽게 만듭니다.
한평생 홀로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해온 사람도 있는데 난 뭐가 그리 내세울 게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 말입니다. 평생 한 가지 작업을 열정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는 걸 우리는 작가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저에게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인생의 유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된 건 유튜브를 하면서 카메라 동작법을 알고자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이런 어렵고 헷갈리는 용어들을 배워가면서 나중엔 보이는 사진을 찍지 마라, 그런 사진을 찍은 의미가 뭐냐, 착한 사진은 버려라 등등 생소한 영역을 알아가면서 제가 조금씩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전 현재 배달기사라 항상 도로 위에 있는데 저에겐 핸드폰이 가장 좋은 카메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빨리 순간을 잡아낼 수 있고 항상 지니고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초급 아마추어 수준도 아니지만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함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하다 말고 멈춰서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오면서 빛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으로 느꼈고 기다림의 미학도 조금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제가 한 사진작가의 거침없는 작품에 대한 집념을 대하면서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제가 뭐가 그리 살아가면서 무서운 게 아직도 많고 걱정도 많은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핑계도 많았고 엄살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홀로 사진을 찍어온 그녀의 초연한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I had it all figured out. Knew which road I would go down. Thought I could do it all on my own. But then you came around. When fate has its way and things fall into place, oh,